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AI 논란 계속 제기되는 점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바이오가 재상장되고 나서 변동성이 좀 컸죠. 이런 등등의 어떤 변수들이 시장을 좀 누르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반면에 빠지지는 않았는데 뭐 크게 빠지지는 않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존 윌리엄스의 금리 인하 발언,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 논의가 시작이 됐다, 이런 등등의 뉴스는 장중에 뭐 그래도 동시효과 전까지 플러스였으니까, 그러니까 플러스권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오늘도 결국에는 매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 집중 매수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수급 변수가 있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한 번씩 이렇게 갈아치는, 예, 그렇게 하면서 특정 날짜에 맞춰서 그 날짜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갈아치우는데, 아마 이제 오늘 그 영향이 외국인들 매도, 그다음에 이제 동시효과의 외국인들의 대량 거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수급의 변수였고요. 반도체주 삼성전자가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또 수급 블랙홀이 됐어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산 거래대금이 코스닥 거래대금을 거의 맞먹는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 한 두 개 정도가 거래대금이 이렇게 높으면 하락 종목 수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특징주로는 이제 재건 관련주,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재건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뭐 아시아 증시나 뭐 이렇게 흐름을 보면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동시효과에 좀 밀려가지고 우리가 좀 둔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금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시아 증시를 좀 올렸는데, 우리만 이제 수급 변수 이런 것들이 좀 더 크게 작동을 해가지고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특히 최근에 기술주들이, 그러니까 비트코인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제법 강하게 올라갔다가 오후 들어선 힘이 좀 떨어지고, 이것도 보니까 아이고 이거 오늘 비트코인 하락하면 내일 우리 증시 또 약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후장에 우리 증시가 좀 약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권 계속 유지하고 동시효과 전까지 플러스였다가 동시효과 이제 밀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됐죠. 이것 때문에 월요일에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한 1.2% 정도까지 코스피가 상승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과연 월요일은 그래도 어쨌든 올려놓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밀려버려가지고 연속해서 5주 상승하던 월요일의 패턴도 오늘은 좀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61선 이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게 860 기준으로 저선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오후 들어서 갑자기 하락하는 구간이 나올 거다. 보통 한 1시 정도 되면 그런 현상이 나오면서 악재가 없는데 갑자기 빠지는, 예,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보면 12시에 1차적으로 밀렸다가 오후 들어서 1시에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때 뭐 특별하게 무슨 대단한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저게 860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지난 저점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은 신용으로 투자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반대 매도가 아직 나갈 단계는 아니더라도, 이러다가 반대 매도 나갈지도 몰라, 또 손실이 빌려서 쓴 주식 샀다가 이거 손실이 커지면 더 커지면 또 골치 아파지니까 이 정도에서 끊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1차적으로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앞으로 지금보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계속 마이너스권의 지수가 머물게 되면 오후 들어서 저렇게 한 번씩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일장 또 수요일장에서 넉넉하게 여기서부터 올려놓지 않으면 신용 관련된 부담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우리가 좀 체크는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뉴스들은 일단 아시아 증시도 올라갔고, 우리도 장 초반에 막 50포인트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예, 존 윌리엄스가 좀 어렵게 얘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냥 추가 금리나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노동시장 위험이 인플레이션 위험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보다 노동시장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금리 내리는데 나는 찬성할 거야,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존 윌리엄스가 약간 비둘기파였다가 신중론으로 갔다가 다시 비둘기로 가서 이 사람이 비둘기로 다시 갔으면 잘하면 투표해서 12명 투표할 때 어쩌면 금리 인하 쪽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존 윌리엄스의 위상을 아침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FOMC 투표는 총 12명이 한다.
그러니까 이사진 7명을 항상 투표권을 갖게 되고 12개 지역은행장 중에서 뉴욕 연은총재는 항상 투표권이 있다. 나머지 4명은 로테이션.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사로 대접을 받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올해 투표권을 갖는 4명의 지역 그 구성원들 중에서 3명이 지금 약간 비둘기적, 매파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 좀 긴장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쩌면 이제 이 사람들이 3사람이 저렇게 되더라도 표결로 가면은 이제 인하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를 좀 올렸고, 우리 증시가 장중에는 그래도 플러스권을 갈 수 있었던 그런 기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I 관련해서 그 엔비디아에서 반박을 했어요. 최근에 뭐 AI 버블, 다음에 니네 외상거래 너무 많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는데, 엔비디아에서 이걸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 외상거래 별 문제 없다. 그러니까 과거 외상으로 가져가도 돈 50일 정도 전후돼서 다 갚고 있어. 우리 현재 연체된 거 없다. 우리 돈 외상으로 가져간 거 다 회수되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매출 채권 가지고 문제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금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비판하는 거는 숫자 자체가 잘못됐다. 우리가 뭐 어느 정도 현금 있는 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현금 이야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최근에 뭐 피터 틸이나 뭐 소프트뱅크 이런 데서 매도했다고 해가지고 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내부자 매도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내부자냐, 아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외상거래 문제 없고 회사에 우리 현금 되게 많다, 그리고 주식 매도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회사 쪽에서는 반박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술주들, 특히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초반에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많이 올라갔잖아요. 시티에서 오늘 보고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기존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서 70%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로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에서 한 15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20조 원 넘길 것 같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영업이익을 84조 원 예상했는데 115조 원 나올 것 같다. 이거 숫자 엄청나게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실적이 이 정도 나온다고 하면 진짜 17만원 갈 수 있는 거죠.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를 기존의 77만원에서 83만원으로 높였거든요. 올해 영업이익 40조 원, 내년도 96조 원, 2027년도에는 107조 원까지 영업이익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CT 보고서는 반도체 보고서 중에서는 외국계 증권사 중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보고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면서 오전까지는 좋은 흐름이 이어졌었죠. 근데 이제 오후 들어서는 이거 미증시 오늘 그래놓고 또 빠지는 거 아니냐 등등의 어떤 변수들, 그 외 뉴스들에 의해서 좀 흘러내렸습니다. 우선 하이닉스가 오후 들어서 좀 부진했었는데, 이전에 알려져 있던 소문이 어떤 게 있었냐면 마이크론이 HBM4를 제대로 공급 못할 것 같다. 제때 공급을 못해서 사실상 이제 독립적인 거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막강한 어떤 선두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기대가 있었는데, 좀 마이크론이 예정대로 출시한다라고 밝히면서 아마 제 생각엔 전 뉴스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갑자기 오후 들어서 밀리는 구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아마도 저런 것도 일부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밸런싱. 그러니까 이게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포트폴리오를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크고 작게, 어느 때는 요만큼 몇 개 정도, 어느 때는 이만큼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갈아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이 이제 그 날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시효과의 거래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갈아낄 때 갑자기 별다른 뉴스 없는데 그냥 지수가 오후 들어서 빠지거나 올라가거나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저 여파도 시장에서 좀 지수가 이제 오후장에서 좀 흘러내리는 그런 영향을 일부는 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주말에 그 국회의원 이소영 의원님 그 기사에서 SNS 나온 거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좀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25% 배당소득 관련해서 이제 세율을 이제 35%가 정부안이었는데 25%에 대해서는 여야가 거의 다 의견이 모아지나 봐요. 근데 이제 그 관련해서 적용 대상을 어떻게 둘 거냐, 그러니까 배당 많이 해주는 기업으로 갈 거냐, 모든 기업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이견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절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확정이 되면 이것도 또 뭐 증권주, 지주사 등등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요 뉴스는 향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특징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어쨌든 오늘 플러스가 나는데 음봉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인데 좀 음봉이 많죠. 좀 양봉이 나오고 좀 빠르게 이제 10만원 빨리 올라가 줘야 되는데 조심스러운 상승. 예, 이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다음에 오늘 삼성바이오가 이제 거래 중지 풀리고 분할 이후에 재상장이 됐는데, 이게 초반에 막 빠졌다가 또 느닷없이 급등했다가 또 이제 눌렸다가 이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수에 좀 일부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에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좀 줬고,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재건 관련주들이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반면에 2차전지는 최근에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쪽에서 물론 이제 2차전지 모든 종목이 다 저렇게 된 건 아닌데, 2차전지 제약바이오가 시가총액 최상단위에 있는 종목들인데, 그러니까 둘 다 빠지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이 아예 아침부터 그냥 마이너스권으로 확 밀려버린 상태에서 이제 복원이 안 됐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 중에 하나 정도는 이제 좀 밀고 올라가는 그런 시도가 나와야 이제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는 오늘 탑10에서는 삼성전자만 올랐는데 이게 되게 특이한 날이에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한 날인데 삼성전자만 플러스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매도 쪽이 있어서 아마 좀 리밸런싱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지수 플러스를 깔아주고 갔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렸다라는 건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코스닥은 이제 제약바이오 예,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좀 밀렸죠. 특히 뭐 펩토론 이런 종목이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주기가 쉽지 않은 종목인데, 오늘 코스닥 하락에 3분의 1을 저 한 종목이 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이외의 종목군들,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레인보우 로봇나 이런 종목군들이 그나마 플러스가 나고, 전체적으로는 제약바이오가 지수에 발목을 잡아버린 예, 그런 형태가 됐죠. 자, 수급은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 근데 거래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MSCI 관련된 이슈, 그게 좀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지고, 코스닥은 아침에 되게 많이 때렸다가 줄였죠. 근데 선물 매수하는 거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10월에 되게 많이 팔아놨었는데 그 여파로 11월에 이렇게 지금 고전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좀 점처럼 매수 안 하는데 누적으로 보면은 매수로 좀 돌아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게 또 쌓여가면 물론 이제 신규 매수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좀 쌓여가면 나중에 올라갈 때 상단이 좀 열리는, 예, 지금 막혀있는 상태에서 상단이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는 봐야겠습니다. 자, 뭐뭐 샀나 봤더니 삼성전자는 그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순매도 상단에 SK하이닉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오늘도 순매도긴 한데 동시효과 쪽에 매도로 바뀌어서 그렇지 장중에는 순매수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이닉스 매도가 진정이 된 거는 좀 다행스러운 그런 대목이죠. 근데 그 외의 종목군들은 뭐 업종의 일관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방산주 좀 매수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보이는 것 같고, 뭐 조선주가 약간 보이는 정도? 예,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삼성바이오로 뭐 거래 중지 이후에 이제 재당장 낸 거니까 이건 좀 변수로 빼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5천억 정도 매수한 거, 저거 리밸런싱 감안해도 좀 매수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나름대로는 떨어지는 거 물량을 계속 받아놓은 상태라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융주가 조금 더 눈에 많이 띄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들을 매도했고, 로보티즈 매수 정도 있는데 이게 뭐 로봇주를 고르게 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매수 있었고 반도체 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와 반도체를 오늘 좀 모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제약바이오가 매도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쪽에 그런 쪽을 많이 해놨고, 매수 쪽도 보면 오늘 그 줄거리로 보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갈등 빚어지면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넘어올 때 영향을 받을 만한 종목군들 일부,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 일부, 뭐 이런 정도로 담아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뭐 일단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이거든요. 원래 이 주간에 올랐었어요. 예, 올랐었는데 이게 이제 도장 깨기로 그냥 깨져버릴지, 오늘 저 밤에 좀 미증시 돌아가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존 윌리엄스 발언 말고는 사실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발언 이후에도 금리나 확률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변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 증시 오늘 저 사람 발언 가지고 금리나 기대감 다시 살아났어 이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사실 저게 차라리 한쪽으로 결정나는 게 낫긴 해요.
예, 뭐 자꾸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것보다. 어쨌든 오늘 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징크스가 깨졌는데, 이게 사실 깨졌던 건 아니라고도 보여져요. 왜냐하면 동시효과 전까지는 플러스였기 때문에 깨졌다고 할 정도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것마저 깨져버리네? 이렇게 이제 우려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신용 문제가 걸려있는 상태라서, 내일장 이후에 이제 코스닥이 오전에 어설프게 마이너스가 있으면, 오후에 갑자기 밀리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정말 꼭 반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래대금이 코스닥 거래대금, 이게 동시효과에 왜곡이 돼서 리밸런싱 때문에 왜곡이 돼서 그 부분을 빼서 저는 동시효과 전 상황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 전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산 거래대금이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하고 거의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럼 이러면 수급 블랙홀이 돼서 하락 종목이 많아져요. 특정 종목이 자금이 쏠리게 돼서. 그래서 이런 이제 수급 쏠림이 좀 완화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11월에 초반에 오르고 중반 이후에 좀 눌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직전에 좀 빠지고, 저게 이제 만기 주간이거든요. 저 마이너스 나는 구간이. 그러니까 만기 주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올라가요.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에서 쇼핑 많이 하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관세 부담이 있잖아요. 관세에 과연 쇼핑이 그대로 이어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주간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올라간다라면 이제 금리 문제, AI 문제로 빠지는 거는 일단락이 아주 마무리가 되어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빠진 게 눈에 보일 수 있게 돼서, 그러면 또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좀 못 올린 게 내일장에서 다시 보충될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미증시가 올라가는지 여부도 이번 주 흐름상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건 딴 게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다음에 또 시간 나올 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하기 해주시는 분은 제가 평생 은인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